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티브의 곤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 3 필수 꿀팁, 이 영상을 선택하신 특별한 여러분들을 위해 한층 더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꿀팁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품을 받자마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혈중 산소 포화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요. 방법은 검색에 가셔서 웨어러블 앱을 검색합니다. WE까지만 쳐도 나오니까 검색하시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하단부를 쭉 내려서 워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요. 다운로드 및 설치. 그러면 업데이트 확인을 하게 되고 9 버전인 경우에는 업데이트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만약에 나는 혈중산소 이 기능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업데이트를 안 하셔도 되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선택하신 분들은 혈중산소 측정 기능까지 쓰시는 스마트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꿀팁 두 번째는 조작 방법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버튼이 홈 버튼이고요. 위에 있는 버튼이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홈 버튼을 한 번 누르면은 설치된 앱으로 이동하고요. 두 번 누르면 이렇게 앱 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닫기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앱을 다 닫을 수가 있죠. 세 번 누르면 무슨 기능이 나올까요? 핸드폰 진동이 울리면서 좌측에 이런 아이콘 떠 있는 거 보이세요? 비상 아이콘? 이게 바로 SOS 메시지 보내기 기능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낙상 감지 기능과 SOS 메시지 보내기 활성화 방법은 제가 잠시 뒤에 웨어러블 앱에서 알려드릴게요. 홈 버튼을 길게 꾹 누르면 뭘까요? 이렇게 빅스비가 실행되게 됩니다. 참고로 빅스비는 맨 처음에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을 꾹 눌러서 활성화를 해주셔야 되고요.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음성으로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이렇게 말이죠. 뒤로 가기 버튼하고 홈 버튼 두 번 누르면 뭐였죠? 맞습니다.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을 수가 있죠. 이 이미지는 홈 버튼 한번 눌러서 설치된 앱의 갤러리를 가보시면 스크린샷 이미지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우측에 점점점 요거를 눌러주시면요, 휴대전화의 복사도 가능합니다. 자, 시계의 첫 화면에서 왼쪽으로 넘기면은 알림이 뜨고요, 오른쪽으로 넘기면 내가 설정해 놓은 위젯이 뜨게 되는데, 왼쪽의 알림은 위로 올려서 지울 수도 있고, 맨 끝으로 넘기면 모든 알림을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으로 베젤을 돌려서 가보면은 위젯 추가가 있죠. 이렇게 눌러서 숨겨져 있는 위젯도 내가 설정해서 쓸 수가 있어요. 위젯을 편집하고 싶다 하시면은 위젯을 꼭 눌러서 여기서도 제거할 수 있고, 편집이 되는 위젯이라면 편집을 눌러서 여기서도 빼고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 워치3는 헬스, 음악, 음성 녹음 등등 백그라운드에서 앱이 실행되고 있으면 맨 처음 시계 화면에서 하단부에 조그만 아이콘이 뜨게 되는데, 이걸 눌러서 해당 앱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필수 기능 중에 하나인 음성 녹음은요, 홈 버튼 눌러서 쭉 넘기다 보면 맨 오른쪽 페이지에 음성 녹음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 버튼 눌러가지고 음성 녹음을 하시면 돼요.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저장 누르시고요. 재생 버튼 눌러서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가 너무 작다 하시면은 위쪽에 있는 스피커 아이콘 누르시고요. 베젤 돌려서 음량을 조절할 수도 있죠. 꿀팁 세 번째. 자, 그럼 웨어러블 앱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 워치의 특별한 이름을 정해줄 거예요. 맨 위에 있는 시계 이미지 누르시고요. 기기명에 이름이 적혀있고 하단부에 편집이 있죠. 이거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디바이스 이름이라고 해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저는 고니의 워치 3 라고 하고 이름 변경을 눌러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변경이 됐죠. 블루투스 설정에서 이렇게 고니 워치 3 이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특별한 워치의 이름을 지어보세요. 눈치채셨겠지만 아래쪽에 알림 설정으로 내가 알림을 받고 싶어하는 앱을 온오프 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에선 순서 변경으로 이 앱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음성 녹음 자주 쓸 것 같다며 앞으로 빼놓으면 된다고 했죠. 핸드폰 앱 이동하듯이 첫 페이지로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이 끝나면 반드시 하단부에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지? 메시지 옆에 톱니바퀴가 있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빠른 답장 문구를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서 추가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바꿔볼게요. 네, 고니입니다. 이렇게 바꿔보고 저장을 누르면 문자가 왔을 때 하단부로 스와이프하면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설정해 놓은 빠른 답장 문구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버튼만 눌러서 문자에 답장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위젯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자주 쓰는 위젯이라면 이렇게 순서도 변경할 수 있고요. 하단부에서 위젯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저장 버튼 눌러서 마무리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중앙에 소리 및 진동에서 벨소리도 설정할 수 있고요. 진동의 세기도 정할
조정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들어가 보면 배경 스타일, 밝기, 화면 자동 꺼짐 시간 등도 내가 컨트롤 가능하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세요. 지금부터가 정말 꿀팁이니까 집중하세요. 바로 아래쪽에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홈 버튼을 내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홈 버튼 2번 누르기.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앱 간 이동이었죠. 이것도 눌러보면은 스마트폰 옆에 측면 버튼 2번 눌렀을 때 설정하는 것처럼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설정해서 빠르게 앱을 실행할 수가 있으며, 길게 눌렀을 때도 빅스비가 싫으신 분들은 전원 끄기 메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쭉 내리다 보면 빠른 설정창 편집이 있는데 눌러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위로 이렇게 스와이프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거든요. 스마트폰의 상단판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요것도 당연히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데 시계에서도 요거 아이콘을 길게 꾹 누르면은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고, 필요 없는 거는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웨어러블 앱에서도 가능하고요. 요것도 이렇게 끌어다가 순서 바꿀 수도 있고요. 다른 기능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하시면은 아래쪽에 빠른 설정 버튼 추가 눌러서 위치, 음량, 절전 등등 추가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편집이 끝나면 반드시 하단부에 있는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낙상 감지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심각한 낙상을 워치3가 감지해서 의식이 없을 때 긴급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내 위급 상황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는 겁니다. 일단 긴급 연락처부터 등록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SOS 가보시면요, 이렇게 긴급 연락처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로 해놨고요. 여러분들도 내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으로 등록을 하세요. 등록하는 방법은 긴급 연락처 눌러서 아래쪽에 추가 버튼 누르고요, 연락처 선택해서 내가 소중한 사람들을 등록해서 쓰시면 되고요.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삭제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SOS 긴급 통화, 요것도 눌러서 어떤 분으로 설정을 할 건지 정할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는 SOS 메시지 보내기, 낙상 감지가 있는데 처음에 홈 버튼을 빠르게 3번 누르니까 SOS 메시지를 보내게 됐잖아요. 이것도 정말로 요즘 세상이 좀 뒤숭숭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나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설정을 해주시고요. 메시지를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까지 이렇게 링크로 다 뜨게 되니까 안전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웨어러블 앱에서 이 기능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 일이라는 게 혹시나 모르다 보니까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은 이 기능은 꼭 써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기능 꼭 활용하세요. 왜냐면 내 건강이 곧 내 소중한 가족의 행복이기도 하니까요. 꿀팁 4번째. 자, 이제는 시계 화면을 바꿔볼 거예요. 여러분, 시계 화면을 사진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시계 화면을 꾹 눌러서 맨 왼쪽으로 넘기면 폰에서 편집이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웨어러블 앱에서 하단부에 시계 화면에 가시면요, 내 시계 화면이 있습니다. 우측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마이 포토라고 있을 겁니다. 마이 포토를 눌러주시고 상단에 꾸미기라고 하는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카메라, 갤러리 중에 사진을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갤러리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시계 화면으로 등록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사각형 틀을 조정해서 위치를 맞춰주세요. 그래서 저장 누르시고요. 이 사진을 선택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시계 화면이 그 사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의 사진을 이쁘게 저장해서 나만의 특별한 워치3를 만들어보세요. 원하는 시계 화면은 웨어러블 앱뿐만 아니라 시계 화면을 꾹 눌러서 맨 오른쪽으로 가보면요, 갤럭시 스토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가지 다양한 시계가 있는데 평점도 다 뜨게 되니까 원하시는 시계를 다운받으셔서 바로 사용해보세요. 부가 꿀팁으로 시계를 항상 보이게 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른 설정창, 여기서 이 아이콘 있죠. 시계를 항상 표시, 끄고 킬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내가 시계를 보지 않을 때도 Always on 디스플레이처럼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내 시계를 봤을 때도 좀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설정해보세요. 다만 이렇게 하면 배터리가 빨리 소모된다는 건 꼭 기억하세요. 꿀팁 5번째. 스마트폰의 음악이나 녹음 파일을 시계로 보내겠습니다. 우리 똑똑한 고라니 분들은 눈치채셨죠? 워치의 콘텐츠 추가, 이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곡 추가를 할 수 있는데 곡 추가 누르고요.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말이 음악이지 녹음 파일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내가 보낼 파일을 눌러주시고 상단부에 완료를 눌러주면은 워치3로 전송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송이 됐고요. 바로 알림이 뜨게 됩니다. 곡 2개를 받았습니다. 지금 재생할까요? 네, 재생. 네, 방금 제가 녹음한 파일이 시계에서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다시 듣고 싶다면 홈 버튼 눌러서 페이지 넘기다 보면은 여기 조그맣게 뮤직 아이콘이 있거든요. 눌러볼게요. 이 앱에서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놓은 상태라면 앱간 이동, 홈 버튼 2번 눌러서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참고로 워치3에 사용 가능한 저장 공간은 약 4.3기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음악 파일은 어차피 용량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꿀팁 6번째. 자, 이제 워치3와 버즈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시계로 보낸 음악 듣기는 했는데 밖에서 듣자니 스피커로 나와서 좀 민망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버즈로 민망하지 않게 나만 들어보세요. 방법은 시계 화면에서 맨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가지고 빠른 설정창에 가신 다음에 넘기다 보면은 이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BT 오디오 아이콘이라는 건데요. 이 아이콘
아이콘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BT 오디오 연결이 됐다고 뜨죠. 그러면은 버즈와 스마트폰이 연동이 돼서 시계에 저장한 음악 파일을 버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갤럭시 버즈가 폰에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스마트폰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시계에 저장된 음악 파일을 듣는 거라서 사실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쓸 일은 많이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버즈 플러스는 연결이 되지만 버즈 라이브는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꿀팁 7번째는 내 워치, 스마트폰을 찾아볼게요. 내 소중한 워치3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깜빡 잊고 어디다 놓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웨어러블 앱에 내 워치 찾기를 이용해보세요. SOS 바로 밑에 내 워치 찾기가 있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블루투스 모델인 경우 너무 스마트폰과 멀리 떨어져서 블루투스가 끊어지게 되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참고로 시계에서도 스마트폰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빠른 설정 창에 가서 쭉 넘기다 보면은 이 아이콘 있죠. 이게 내 폰 찾기인데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폰에서도 소리가 나게 됩니다. 내 스마트폰이 안 보일 때 활용하시면 좋겠죠. 꿀팁 8번째. 자, 8번째는 카톡 답장하기입니다. 사실 스마트워치에서 제일 좋은 기능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일하면서 상사 눈치 안 보고 워치로 하는 카톡인데요. 스마트워치에서 카톡 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저희 누나가 꾸졌어라고 하는 카톡을 보냈는데 뭐가 꾸졌다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눌러보면은 음성, 이모티콘, 타이핑, 그리고 아래쪽에 아까 편집했던 간편 답장 문구로 답장을 보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손글씨입니다. 베젤을 돌려보면은 직접 눌러서 타이핑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손글씨를 가장 많이 써요. 왜냐면 정말 인식이 좋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쓰는 법 팁은 한 글자 쓰고 멈추고 한 글자 쓰고 멈추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쓰세요. 이렇게 쓰면 정말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띄어쓰기는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내가 연속적으로 글씨를 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자리에서 크고 명확하게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전송을 눌러서 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쉽죠? 아쉽게도 카톡은 답장만 가능합니다. 꿀팁 9번째, 빠른 설정창에 유용한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맨 위에서 쓸어 내려서 빠른 설정창에 가볼게요. 이 수많은 기능 중에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영화관 모드, 플래시 기능인데 영화관 모드를 사용하면 시계 화면 표시가 꺼지게 되고 화면 켜기도 안 되고요. 시스템 소리도 꺼지게 되며 알람도 꺼지게 됩니다. 활성화가 되면은 이렇게 영화관 아이콘이 뜨게 되는데요. 한번 활성화가 되면 화면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고요.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홈화면 눌러서 끄기 누르면은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럼 방해 금지와 뭐가 다르냐? 방해 금지 모드는 알람을 제외한 모든 알림이 꺼지는 거고요. 영화관 모드는 알람도 울리지 않고 화면 불빛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 가셨죠? 즉, 알람도 받기 싫고 난 화면 켜지는 것도 싫다 하시면은 영화관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플래시는 딱 키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하얀색 화면이 뜨게 되는데 베젤 돌려서 밝기 조절할 수 있어요. 플래시는 당연히 어두운 곳에서 시야를 밝혀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손목에 플래시가 있다 보니까 어두운 곳에서 쓸 일도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부가 꿀팁으로 혹시 이 워터락 기능이 뭔지 아시나요? 켜보면은 화면에 물방울 표시가 되는데 이게 의도하지 않은 동작이 실행되지 않도록 터치 기능을 꺼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터치가 안 되죠? 어떨 때 필요하냐? 액티브 2를 착용하시고 시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워터락 모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물 안에서 물의 저항력에 의해 괜히 오작동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터치 입력을 차단해주는 게 이 기능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키게 되면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 있어서 되게 거슬린단 말이죠. 어떻게 해제를 할까요? 자, 홈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꺼졌고요. 기압 센서가 잘 작동하도록 살짝 흔들어 물기를 모두 제거해주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털어주란 얘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기능을 켰다고 방수 기능이 올라가는 거는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냥 수용할 때 오작동을 방지해주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꿀팁 10번째, 마지막 10번째는 새롭게 추가된 제스처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 앱에 들어와서 쭉 내리다 보면은 실험실이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음, 전화받기, 이걸 제스처로 할 수가 있는데 손을 편 상태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은 전화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람과 전화 벨소리를 끄고 싶다 하시면은 손목을 흔들어서 소리를 끄실 수도 있습니다. 제스처 기능이 한번 되는지 볼게요. 지금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네, 제스처 인식이 돼서 지금 진동이 안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한번 받아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인식률이 막 그렇게 엄청 좋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단 손목 제스처 기능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작동이 날 수 있으니까 이 점 반드시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워치3의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오늘 준비한 1부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꿀팁 중에 일부만 알려드린 겁니다. 아직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에게 알려드릴 꿀팁이 정말 많이 쌓였는데요. 이 영상을 선택하신 특별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조만간 워치3의 숨겨진 꿀팁을 알차게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만 알고 있는 워치3의 숨겨진 꿀팁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좋아요가 많이 눌린 순으로 그분의 꿀팁도 영상에 포함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꿀팁을 알려주신 분의 닉네임도 같이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릭띠릭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있는 리뷰 고니TV의 꼰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